브레이크가 뭐 성능이 좋고 나쁘고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 저는 디스크 할래요.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정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어요? 연말을 맞아서 네. GV60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세월이 갈 때마다 원가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진 않습니까? 네, 아쉽게도 그런 것 같은데요. GV60이 아마 올해 마지막 핫플레이션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즘 신차 나온다 뭐 이러면 가격 올리는 거 뭐 당연한데 네, GV60은 신차가 맞아요? 정확히는 GV60이 연식 변경 모델이긴 합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라서 디자인도 안 바뀌고 그냥 사양 몇 개 바뀌고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네, 우선 GV60 가격이 기존에 굉장히 가성비 있던 가격으로 유명했었죠. 5,990만원, 출시 당시에 보조금 100%를 딱 맞추면서 정말 네. 가성비 있는 트림이었는데요. 보조금 기준이 5,500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박앤세일이었던 GV60은 딱 2달 동안만 팔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은 50%밖에 못 받는데 또 가격이 5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5,990만원짜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제? 네, 5,990만원짜리가 6,493만원짜리로 인상되었습니다. 6,490만원? 그래서 실제 가격 인상폭은 약 503만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5,990만원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금액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보조금을 다 100% 받겠다 라는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준치가 낮아지니까 에라이 하면서 가격을 확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격 인상폭도 묘하게 503만원이야. 5030의 나라니까 그래서 503만원이구나. 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될 만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가격이 인상되면서 옵션 가격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가격표상의 옵션 가격과 실제 견적 시스템상의 옵션 가격이 달라서 생긴 오해였고요. 표를 딱 보시면 거기에 옵션 가격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써 있을 때 개별 소비세가 원 상태일 때 그 금액이고 거기서 이제 개별 소비세 3.5%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 옵션 가격도 3.5%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파퓰러 트립은 52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5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오해는 조금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503만원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GV60에는 무려 7가지 추가되는 사양이 있습니다. 그럼 착하네. 7가지면 꽤 되는데요. 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페이스 커넥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뭐죠 그게? B필러에 붙어있는 카메라죠.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치면 페이스 아이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에 가서 진짜 아이폰처럼 이렇게 얼굴 보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페이스 커넥트 자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어서 조금 후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불편한지 편한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불편. 네, 저 해보니까 불편해요. 보고서 문 열면 그냥 열려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페이스 커넥트 되는 상황에서 얼굴을 비춰주면서 버튼 눌러야 돼요. 누르고 열리면 그때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누가 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차량 외부에 카메라가 붙어있다 보니까 요즘같이 눈이 왔다 안 왔다 하는 날씨에는 인식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그 페이스 아이디를 넣기 위해서 3D 스캐너를 쓰잖아요. 네. 밤에는 또 여기서 불도 비춰주고 그러니까 이걸 믿고서 열어주는데 자동차에서 그 정도로 얼굴 인식으로 믿어도 되나? 게다가 요즘 마스크도 쓰는데 네, 페이스 커넥트가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닌데 어쨌든 기본으로 해준다. 그렇죠. 굳이 네. 알겠습니다. 해주신다니 고맙죠. 네, 그리고 실내 V2L과 배터리 관리 OTA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내 V2L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실내 V2L은 자동차 전기를 실내로 끌어쓸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김한영 기자님은 실내 V2L을 좀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220V를 꽂을 수 있는 그 플러그 그게 어디 있느냐 요 네. 얘긴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황당했던 게 실내에 220V를 꽂는 자리가 없어요. 네. 실외에 그게 있는 게 기본인데 아니 생각해보면 좀 웃겨요. 실외에서 전기를 쓸 일보다 실내에서 쓸 일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까? 그렇죠. 자동차를 굳이 캠핑에만 쓰나? 아무튼 그래서 좀 실외에 V2L이 있는 거는 옵션으로 해도 되고 실내를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들어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차도 실내 V2L을 이제 기본으로 해주게 됐네요. 배터리 관련 OTA는 뭐예요? 배터리 관리 OTA는 현재까지는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배터리를 아마 이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해주는 OTA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슈퍼차저로 간다라고 하면 가기 전에 미리
배터리를 데워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거를 넣겠다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터리 관리를 좀 더 좋게 해준다. 네,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에는 가상 변속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VGS라고 하는 거. VGS 시스템은 버추얼 기어 시프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가속을 할 때는 숨 쉬는 거 없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다소 재미가 없었잖아요. 변속하는 느낌이 없으니까 차가 빨리 가는지 네. 늦게 가는지 뭐 우웅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섭섭했다 했는데 네, 이제는 퍼포먼스 트림에 철컥철컥하는 변속 느낌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굳이 해줘야 되나? GV60도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출력이 꽤 됩니까? 그쵸, 제로백이 3초대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야 그렇다면은 뭐 있을만하네요. 네, 그리고 안전사양 역시도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2개가 추가되어서 이제는 총 10개의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뒷좌석에 사이드 에어백. 네. 오 그렇군요. 그 전에는 없었어? 그 전에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사이드 에어백이 뭐냐? 옆에 에어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커튼 에어백이고요. 이거는 뒷좌석도 원래 있죠. 원래 있는데 사이드 에어백은 뭐냐면 시트에서 튀어나오는 에어백입니다.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은 럭셔리카 정도 돼야지 있어요. 차 정도 되면 고급차니까 뒤에 넣어주면 좋긴 좋지. 그리고 무드램프와 연계된 풋램프로 이제는 조금 더 아늑한 실내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풋 네. 램프라는 건 요 발 있는데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도 원래 이 램프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앰비언트 라이터랑 연동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문 열 때 정도만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행 중에도 상시로 발쪽을 비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있으면 좋죠. 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네, 그리고 이제는 후륜 캘리퍼에 디자인 커버가 추가되었습니다. 우와 잠깐 캘리퍼의 디자인 커버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캘리퍼라는 건 열을 조금이라도 빨리 뺄 수 있으면 좋은데 굳이? 전면에는 그러면 디자인 커버 없어요? 전면에는 기존에도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아 원래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전륜하고 후륜하고 캘리퍼가 다른 디자인이야? 그랬었죠 기존에는. 아 그래요? 근데 기존 제네시스들이 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어색하다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디자인 커버로 이걸 씌워주면 캘리퍼가 이렇게 예쁘게 된다. 어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퍼포먼스에는 기본이고요. 스탠다드 네. 모델은 모노블럭 브레이크를 적용해야지만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또 옵션이야? 네, 왜 넣었을까 싶은 왜 넣었을까? 뭐 잘 모르겠네요 진짜. 네. 일단 후륜에다가 드럼 브레이크 안 넣어준 게 어딥니까? 그요, 네, 드럼 브레이크 그 논란은 제가 또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드럼 브레이크의 가장 큰 단점은 그냥 보기 안 예쁜 거예요. 디자인이죠. 디자인이에요. 제일 큰 단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하다. 미미해. 포르쉐 저렴이나 드럼 브레이크 쓰실 수 있어요. 그 디자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캘리퍼 모양까지 따로 이렇게 프린팅을 딱 이렇게 해준다 치면 캘리퍼 모양으로 프린팅을 해줘요? 아니 됐어. 그렇지만 만약에 포르쉐 뒷바퀴에 드럼 브레이크를 넣고 500만 원을 깎아주면 그럼 넣을 것 같은데 500만 원을 깎아주고 드럼 브레이크를 넣어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아반떼도 넣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디스크 할래요. 전기차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전기차는 브레이크 자체를 물리 브레이크를 많이 안 쓰니까 드럼 브레이크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었거든요. 요번에 그 포뮬러 2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잖아요. 네. 내년은 안 하게 됐죠. 네. 네, 그 포뮬러 2가 이제 젠3로 바뀌었는데 젠3는 뒤쪽에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요. 그냥 회생제동으로만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될 정도로 뒷브레이크는 아무 역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레이스카가 브레이크를 빼는 시대인데 뒤에 브레이크가 뭐 성능이 좋고 나쁘고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을 살짝 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좀 날서 있는 것 같긴 해요. 드럼 브레이크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앞으로 모든 차가 드럼 브레이크를 쓸 것 같아. 네, 가격이 인하된 사양도 있었습니다. 인하라고요? 네, 잠깐 반갑게 어떤 게 느껴지시죠? 인하가 됐어요? 스탠다드 AWD 옵션과 퍼포먼스 트림 옵션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150만 원이나 인하했다고? 네, 기존에 500만 원인데요. 350만 원으로 인하가 되면서 150만 원 내려갔습니다. 인하됐다기보다도 원래 AWD 350만 원 정도 아니에요? 원래 AWD가 그 정도 가격이긴 한데요. GV60은 이상하게 비싸게 받았어요. 왜 이상하게 비쌌냐면 네. 기본 가격이 5,990만 원이어서 그래요. 뭐 이제 정상화된 것 같네요. 진작에 이랬어야지. 여전히 EV6나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에 비해서는 100만 원 더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옵션은 기존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10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어이? 130만 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920만 원으로 괜찮은가 싶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AWD에다가 퍼포먼스적인 거를 더하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네, 모터도 더 강화가 되고요. 휠도 더 커지고 타이어도 더 좋은 게 들어갑니다. 570만 원 차이네? 네, 그냥 570만 원 차이면은 퍼포먼스 옵션 괜찮은데요?
괜찮죠 퍼포먼스. 괜찮은데요? 스탠다드 AWD를 넣을 거면 에라 이럴 바에는 570만 원 더 내고 퍼포먼스로 가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네. 실내가 색깔이 선택이 안 돼요. 어떤 색이 되는데요? 다 남색입니다. 남색? 네이비 시트예요. 네이비 시트. 아니 이거는 조금 큰데 그냥 검정까지는 이해되는데 네이비 시트를 해놓고 고정으로 한다고? 이건 좀 제네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 사실 실내 색깔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퍼포먼스를 사는 게 조금 장점을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형광색과 파란색의 이 조화 이거를 고정해 놓는다. 쉽지 않죠. 요즘 세대는 킹받는이라 그러죠. 네. 킹받는 포인트는 유럽용 모델이나 미국용 모델은 퍼포먼스 트림도 실내 색깔이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킹받는 색깔이에요.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약 올리듯이 왜 형광색이 있어 실내에. 내가 딱 그걸 원했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딱 맞춘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컬러를 이렇게 고정시킨 이유는 아마도 퍼포먼스라는 게 그만큼 차별화된 요소를 해야 된다,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죠? 어차피 많이 안 팔리는 차인데 남색 더 생산하지 말고 베이지나 이런 색이나 더 생산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GV60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뜬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 바로 BMW의 iX3가 급부상했습니다. 제가 iX3는 여기 비교할 바가 아닌데 되게 비싼 차잖아요. 네, 기본 가격은 7,740만 원인데요. 현재 보조금이 다 끝나서 iX3를 아쉽게도 판매를 좀 잘 못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BMW에서 자체적인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보조금. 네, 보조금만큼 깎아준다. 보조금보다 더 깎아줍니다. 그래요? 네. 야, 오늘 본 가격으로는 85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6,800만 원쯤 되는 거죠. 6,800? 네, 그러면 GV60 기본 가격에 비해서 약 300만 원만 더 주면 iX3를 살 수 있습니다. GV60의 그 중간 트림이면은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네, iX3가. 정말 X3랑 똑같은 차죠. GV60보다 더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 드는데 BMW랑 국산 브랜드라는 이런 갭 차이도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프리미엄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GV60 구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iX3도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iX3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로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정부 시트 없으면은 에이.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도 좀 단점인 부분이고요. 이 생산 iX3 자체가 중국산이에요. 그렇죠, 메이드 인 차이나다. 요거를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메이드 바이 절면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리고 급속 충전 속도가 GV60은 350kW까지 된다고 하는데 iX3는 135kW가 최대입니다. 그건 뭐 괜찮습니다.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 급속 충전으로 정말 300kW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절대 안 되고요. 맥스로 정말 빠르게 간다는 게 한 200kW 정도가 거의 맥스예요. 근데 그 맥스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전체 충전 시간에서 한 5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0km에서 한 120kW 정도로 충전되면은 그냥 잘 되는 거다라고 얘기들 해요. 그래서 150km 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빠르다. 그리고 iX3에 정말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죠. 즉시 출고. 즉시 출고되는 차가 요즘 좋은 차.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iX3가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뭐 할인해줘서요? 네, 대기업들은 MOU 할인이라고 해서 BMW랑 할인을 맺고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기차는 또 3%에서 4% 정도 할인된다. 그때 할인폭이 굉장히 큰 차가 돼요. 우리 모카는 좀 할인 안 됩니까? 할인해 주시면 저도 BMW 살 텐데요. BMW 할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갑자기 GV60 방송에서 iX3 방송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GV60 가격 인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GV60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이제는 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iX로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GV70 간다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지금 가격이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뭐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조립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뭐 다 이해해요. 그래도 이 금융비 크게 올랐을 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국민들의 고통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카 샤스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